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노트북 LM엔 여기 6가지 이렇게 메뉴들이 있어서 뭐 오디오, 동영상, 마인드맵 보고서, 그 다음에 퀴즈, 플래시카드도 만들어서 이렇게 암디카드처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래시카드도 제작이 가능하고요. 정답 보기 누르면 이렇게 정답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좀 47장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암기카드, 우리가 이제 어떤 게임 아닌 게임을 진행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가능하고요.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기서 올라왔으면 다시 왼쪽으로 소스로 보내셔도 되는 그런 기능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릴리스 AI 블로그 글은 아직 생성 중에 있어서 이건 나중에 보게 되면 보게 되고요. 어떠신가요? 지금 한번 지난 시간에 릴리스 AI, 노트북 LM 여기 두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좀 처음 들어보셨긴 했지만 좀 접근하기는 어렵진 않겠죠. 예, 그게 쉽진 않아요. 우리 팀장님이 잘 쓰고 계시니까 접근하지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는 화면이 작기 때문에 조금 쓰기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릴리스 AI나 노트북 LM을 스마트폰에서도 충분히 선생님들이 요약 정리해가지고 이동 중에도 충분히 가능하게끔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같은 로그인을 하게 되면 PC에서도 충분히 다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내용들이 점점 이제 AI 기능들이 이거보다도 아마 좀 점점 기다리면 노트북 LM도 그렇고 릴리스 AI도 그렇고 리튼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존에 쓰고 있는 챗GPT, 제미나이 이런 것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기능이 더 좋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점점 기능이 좋아진다고 봐야 되겠고, 지난번에 이제 생성형 AI한테, 챗GPT한테 그런 얘기를 해봤대요. 대화형으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제 AI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채팅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네가 언제쯤이면 내 앞에 나랑 같이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존재가 될 거냐, 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더니, AI한테 던졌더니, AI가 대답을 했대요. 얼마 안 있으면 된다고. 조만간에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대가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아마 뉴스 보셨겠지만 중국에서 자국에서 만든 로봇을 만들어 놓고 전 세계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들이 와서 자국에 있는 로봇에 소프트웨어를 입력을 해서 축구 대회를 열고 어떤 스포츠 경기를 한 그런 걸 뉴스를 봤는데 예전에 로봇 축구가 아니에요. 이제 로봇이 이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뛰어나게 만들어져 있어서 중국이 나가고 있는 이런 AI 기술들이 진짜 무서울 정도로 앞서 있어서 우리도 많이 발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AI 교육이 엄청나게 추진이 되고 있고 모든 교육의 앞에 이름에 AI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임직원뿐만 아니라 현장 직원들까지도 필요하면 교육을 다 받아서 수료를 해라 이런 조건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린이 도서관이든 어떤 그런 건물들이 새로 생기면 AI 부스가 생길 정도로 AI 부스를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얘기. 제가 이제 안성에서 도서관에서 계신 분이 이번에 건물을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1층 로비가 엄청 이렇게 넓으면 다 AI 부스로 삥 둘렀대요. AI 체험할 수 있는 부스로. 그 정도로 AI 도서관에조차 그렇게 설치됐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천에도 새로운 건물이 시청 앞에 지어지는 새로운 그 관공서 건물들이 들어온다면 그런 AI 기능들이 우리도 이제 더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좀 이론적인 거고 그 다음에 발표 자료 같은 거 만드는 거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 이번 시간에는 빠르게 AI 활용해서 영상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나라 거고 우리나라 거라 이제 마음대로 쓰셔도 되고 이거는 로그인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앱만 설치하면 사용이 가능한데 이거는 아이폰도 되고 갤럭시 폰도 됩니다. 근데 간혹 동영상을 못 불러오는 경우는 스마트폰이 있어요. 동영상 못 불러오는 경우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회사하고 한 8월 한 달 내내 그 문제점을 해결했더니
해결은 안 되고 자기들이 APK 파일을 보내서 그걸 설치해서 제가 했더니 쓸 수는 있게 됐어요, 저는. 근데 조금 이제 어렵게 진행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 비트싱크라는 앱입니다. 비트싱크라는 앱인데 사진과 영상을 불러오면 얘가 멋지게 그냥 트랜지션을 해서 효과음과 함께 배경음악과 함께 영상 하나를 뚝딱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비트싱크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비트싱크, 앱스토어에서는 비트싱크 검색하셔도 되고요. 비트에 맞춰서 비디오 이펙트나 트랜지션 효과를 주고 있는데, 추가로 내가 영상 편집을 잘하는 키네마스터라는 앱을 쓸 수 아신다면 키네마스터에 가서 추가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이 키네마스터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키네마스터가 우리나라 건지 아시죠? 다들. 키네마스터가 우리나라 거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진짜 한 3, 4억 명 이상 쓰는 영상 편집 앱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만든 아주 심플한 영상 편집, 쇼츠 영상 편집 앱이고요. 사진은 30장까지 추가가 가능하고 영상은 1개만 가능합니다. 10초 이상이 되어야 돼요, 영상은. 그리고 이 쇼츠 폼이 스타일이 총 49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49가지를 내가 30장을 불러왔는데 그 30장을 영상을 만들어도 49가지 영상으로 스타일로 다 틀리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다 틀리게. 그 대신 약간 얘가 에러가 있는 게, 세로 사진일 경우에 이게 비율이 안 맞으면 약간 늘어나요. 세로 사진은. 근데 가로 포맷으로 찍은 사진을 가로 영상으로 만들면은 그 늘어나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거 약간 그 차이가, 요게 좀 버그인 것 같아요. 버그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한번 이 비트싱크 앱을 한번 같이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스마트폰에서 갤럭시 플레이스토어로 가셔서, 우리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 가셔도 돼요. 그래서 비트싱크를 설치를 해보시고요. 비트싱크를 검색을 하시면 요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설치와 동시에 이제 허용 다 눌러주시고요. 키면 바로 볼륨이 켜지면 엄청 시끄러울 거예요. 바로 음악이 바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시끄러우니까 화면을 터치하시면 스톱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설치를 해주셔요. 한번 해보세요. 같이 이건 해볼게요. 이거 실습을. 아마 재밌을 거예요. 만들어 보시면. 빠르게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나오죠. 벌써 이제 소리가. 이제 제가 이제 비트싱크로 만든 영상을 간단하게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는 동안에 보여드리면, 비트싱크로 만들면 출력을 하게 되면 갤러리 폼의 앨범 폴더에 비트싱크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면서 앱을 만들어 줘요. 그러면 한번 보시면 기존 영상을 제가 캡처를 해서 만든 거예요. 여기다 넣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줬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같은 영상인데 스타일이 다르죠. 배경음악도 다르고. 사진보다는 영상이 훨씬 더 좋아요. 사진은 어떻게 보면 영상을 하나밖에 불러올 수 없긴 하지만 이런 스타일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시간은 스타일마다 시간이 조금씩 달라요. 시간이 좀 다른데, 요렇게 같은 사진이어도, 같은 영상이어도 이 스타일이 49가지가 되니까 다 다르게 제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찍은 동영상이에요. 일반적으로 찍은 동영상인데도 이렇게 영상 편집이, 내가 만약에 영상 편집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편집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이런 효과를 주려면. 자, 이렇게 19초짜리 영상이 그냥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정사각형으로도 가능해요. 이 비트에 맞게끔 효과를 주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어려운 그런 시간을 요하는 그런 작업들인데, 요렇게 자, 이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런 식의 사진을 다양한 효과를 준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런 효과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 자동으로 켜집니다. 예. 늘어나죠. 예. 자, 이렇게 보시면 이거 한번 볼게요. 이제 한번 실행하는 방법은 비트싱크를 실행하시면 요게 이제 메인 화면으로 떠서 요게 이제 메인 효과음이에요. 그러면 사용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왼쪽이 이미지고요. 오른쪽이 영상이에요. 그러면 영상을 먼저 하고 싶으면 영상을 클릭하게 되면 이쪽으로 와서 내가 요거는 광고입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광고 넘어가요. 요 스프링이라는 앱인데 요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키네마스에서 나온 세로형 영상 편집 앱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가 찍은 영상을 이 중에서 하나 가져오면 10초 이상 되는 영상이에요. 이 반짝반짝한 거를 찍어주고 다음 누르고 딱 가져오면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줍니다. 바로 안에 음성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음성은 삭제시키고 이렇게 영상을 바로 만들어 주는데 요게 메인이고요. 요 안에 있는 거를 옆으로 살짝 미시면 하나씩 바꿀 수가 있어요. 스타일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씩 바꾸면 이런 거 있고 호러도 있고요. 자, 이런 느낌의 영상 음악. 제가 14초짜리 영상을 불러왔는데 얘가 만들어주는 건 8초. 이걸 움직이면 원하는 위치를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줄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빠르게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거를 어떤 영상을 찍었어요. 세로 영상을 이렇게 찍었는데 요거를 요 부스 이렇게 찍었는 거를 하나씩 불러와서 이렇게 만들고 나중에 갤러리나 다른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이어붙이면 그러면 하나의 영상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180초짜리, 뭐 60초짜리 쇼츠 영상으로 하나로 만드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아예 찍은 걸 가지고 요거 하나로만 하셔도 되는 거고, 요렇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근데 효과가 너무 많아요. 이게 49가지나 되다 보니까 같은 영상이어도 다른 느낌이 다 나오는 거죠. 배경음악도 다 다르고. 자, 요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영상은 이제 하나밖에 안 된다. 영상은 하나밖에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쉽게.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오고 가는 도중에 차 안에서 빠르게 영상 하나 만들어서 우리 시설공단 유튜브 사이트에다가 앱 쇼츠로 올리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장 누르시면, 이게 저장을 누르면 비디오 품질이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내게 스마트폰 용량이 좀 많다. 그럼 이제 높음으로 가도 되는데, 스마트폰 아니나 PC 안에서 이제 보는 거는 이 정도 중간에다 나오셔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셨던 영상은 그래도 화질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 누르면 얘가 이제 저장을 해요. 이 상태에서는 화면을 닫으면 안 되고, 그러면 어디로 간다? 갤러리에 비트싱크라는 앨범 폴더가 처음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폰은 이제 갤러리 포토 거기 안에 이제 생성이 되겠죠. 그렇게 만드시면 되고, 또 만들었던 걸 다시 뒤로 가서 또 내가 이제 뒤로 가기 눌러서 이 효과를 바꾸는 거죠. 다른 걸로 바꿔서 다시 저장을 누르면 또 같은 영상이지만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이 바뀐 상태로 또 놓고 영상을 저장을 하는 거고, 이렇게 바꿔놓고 또 뒤로 가서 다시 또 스타일을 또 바꿔보시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로 바꾸시면서 선생님들 같은 영상이지만 다양한 영상 스타일로 영상을 저장이 가능한 이런 앱이 비트싱크다. 그러면 자, 이제 사진은 아까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은 조금 이렇게 늘어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이제 그게 좀 아쉬운데, 자 보세요. 사진을 이제 불러오게 되면 이제 내가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사진들 중에 쭉 올라가서 전체 사진 말고 제가 찍은 게 만약에 이제 그렇고 제가 다운로드 받은 사진이 있어요. 여기 글그램에서 있는 사진인데, 여기서 이제 사진을 선택을 하게 되면 요 순서대로 나옵니다. 요 순서대로 나오고요. 제가 그냥 12장 정도 불러와 볼게요. 지금 이 사진은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다음 누르고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깨지지가 않아요. 비율이 맞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거는 이제 깨지게 나온다는 거죠. 요 이제 사진 이미지에서는 이미지를 불러왔을 때는 오른쪽 메뉴가 한 가지가 늘어나요. 아까는 이게
음악 선택과 키네마스터 가는 두 가지 메뉴가 있었는데 이거에서는 뭐가 나온다? 여기 가운데 게 세로 영상이잖아요. 세로로 틱톡 세로로 갈 거냐? 한번 클릭하면 가로로 갑니다. 가로. 그 다음에 한번 클릭하면 정사각형. 그 세 가지 포맷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이미지를 불러왔을 때는 이게 화면 크기가 세 가지로 바뀌어요. 세로냐, 가로냐, 정사각형이냐. 그래서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 인스타그램 많이 쓰시죠? 인스타그램 올릴 때 정사각형을 쓰시면 훨씬 낫겠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바꿔서 스타일을 바꾸시면 다양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따라서 이 스타일을 선택을 하시면서 쓰시면 그러면 또 재밌는 영상으로 편집이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제 행사를 하면서 사진을 다 찍었는데 이거를 또 내가 영상 편집하고 뭐하고 만들기 짧은 시간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느니 요 비트싱크에서 빠르게 지금 요 12장 불러왔을 때 16초 또 다른 거 선택하면 25초 이건 길게 되네요. 이렇게 선택이 길게 나오는 이 스타일도 있고 짧게 나오는 스타일도 있고 여기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행사 끝나고 다시 여기 공단에 복귀하는 동안에 오는 동안에 차 안에서 후다닥 만들어서 웹사이트에 올려주시면 그러면 다시 도착해서 내가 컴퓨터에 다운받고 뭐 편집하는 시간 줄어들고 이렇게 만드시면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해서 비트싱크라는 앱을 가져왔는데 어떠세요? 좀 유용할까요? 쓰시는데 좀 많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거 잘 쓰시면 여러 가지로 유용성 있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만들어 드린 게 뭐냐면 사진이 30장까지잖아요.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그 30장 그러면 세 가지 영상이 나왔잖아요. 그 세 가지 영상을 스타일을 다르게 바꾸고 그 나온 거를 우리 이제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간다? 이게 눌렀을 때 갤럭시는 영상을 만들었으면 이게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만들어진 거를 선택 누르면 여기 다시 자 만들기를 가게 되면 영화 만들기가 있어요. 영화 만들기가 있는데 이걸 눌러서 여기서 이제 내가 영상을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5개를 선택을 했어요. 그럼 시간이 좀 늘어났겠죠? 그럼 영화 누르면 자 이렇게 영화가 쭉 총해서 1분 28초짜리예요. 1분 28초짜리 5개가 붙었으니까 1분 28초 나왔겠죠.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게 있어요. 1분 28초짜리를 더 줄이고 싶은 거야. 예, 요게 AI 기능이 여기 이제 갤럭시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 여기 잘라내기. 요게 AI 자르기입니다. 그래서 누르면 얘가 각 클립에 5개의 영상을 하이라이트 구간만 모아서 압축을 시키는 영상 편집을 합니다. 알아서. 그럼 아까 1분 28초짜리가 48초짜리로 줄어들었어요. 얘가 AI로 만들어서 이렇게 짧게 편집을 해준 겁니다. 그 적용을 누르면 요 길이로 나오겠죠. 아까 1분 28초짜리가 48초짜리로. 그러면 절반 정도로 줄은 거죠. 더 아까 줄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줄일 수 있는 게 갤럭시 폰에는 이번에 갤럭시 S25에는 요 기능이 탑재가 됐다. 그래서 긴 영상을 찍었어요. 여기서 만든 거 아니어도 긴 영상을 찍었을 때 이걸 자르고 해야 되는데 AI가 10분짜리 영상을 줄여서 1분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AI를 만들어 주는 갤럭시 폰. 그러면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임직원들 선생님들 중에 갤럭시 최신 폰이 있으신 분이 요 담당을 해주시면 되겠죠. 요 담당을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만드시면 완료 누르면 영상 하나가 이제 뚝딱 제작이 되고 저장을 누르면 이거 역시 내 갤러리 폰에 저장이 되겠죠. 예, 이렇게 쉽게 영상이 제작이 됩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막 영상 편집하고 뭐하고 앱 따로 다운받고 할 게 많이 없어졌어요. 진짜 쉽게 아주 빠르게 우리나라 그 문화 특성상 빠르게 빨리 하라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런 AI까지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숏폼 영상, 그 다음에 갤럭시 폰에는 AI
줄이기가 있다. AI로 하이라이트 부분만 영상 만드는 이런 기능이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외부 강의를 나가면 그 이제 오시는 이제 수강생분들이 이제 한숨 쉬어요. 진짜 최신폰으로 바꿔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쓰시게 되면 좀 더 원활하게 내가 이제 이 일하는 데 있어서 구형 폰도 좀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대에 맞게 좀 이제 가시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한 5년 이상 되시면 좀 백업을 받으셔야 돼요. 네, 진짜. 왜냐 하루아침에 싹 날아가요. 스마트폰의 수명이 5년에서 6년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기 전까지만 해도 잘 썼는데, 게임도 하고 잘 썼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데이터가 완전히 날아가는 이런 경향이 간혹 발생합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아는 지인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 10년 동안 있었던 데이터가 완전히 다 날아갔어요. 전화번호부터 그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 이미지, 사진,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갔어요. 메인보드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이제 백업, 보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영상 만들기 했으니까 이번엔 카드뉴스 만드는 걸 한번 해볼게요. 카드뉴스 만드는 거를. 카드뉴스 만드는 건데, 이런 이제 캘리그라피 글씨를 불러올 수 있는 내가 찍은 이미지나 그 다음에 앱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사진 이미지로 그걸 가지고 캘리그라피를 결합을 해서 하나의 이런 카드뉴스를 제작을 해줍니다. 요게 그래서 아주 간단한 앱에서 이게 만들 수가 있는데 요것도 이제 아이폰하고 갤럭시 폰에 같이 설치되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은 바로 뭐냐? 여기 감성공장이라는 앱이에요. 감성공장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감성공장이라는 앱이 있는데 이 감성공장 앱을 설치하시게 되면 이런 캘리그라피 글씨를 내가 찍은 사진에 아니면 무료로 제공해주는 이미지에 합성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감성공장은 마찬가지로 플레이스토어에서도 감성공장을 치시면 되고요. 앱스토어에서도 감성공장을 치시면 돼요. 자, 감성공장을 치시면 이렇게 까만 바탕에 달이 있어요. 까만 바탕에 달. 요거는 아마 잘 쓰시면 이번 추석 연휴 때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써보시면. 그래서 요 감성공장 요것도 예전에는 작년까지는 완전히 다 무료였어요. 이게 광고도 없었고. 근데 이제 기능이 추가되면서 올해 추가되면서 유료 광고가 뜹니다. 근데 이제 월 구독료는 1,900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다. 자, 감성공장 설치가 되시나요? 다 되셨죠? 그럼 열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 허용 다 눌러주시고요. 허용 다 눌러주시고, 요거는 이제 홈 화면을 눌렀을 때 이거고, 처음에 들어오시면 요 만들기 요 화면으로 뜨실 겁니다. 자, 요 화면으로 뜨셨나요? 자, 요 화면 뜨셨는데, 이제 모드는 두 가지예요. 캘리그라피 만들어져 있는 글씨를 내가 불러오든지, 아니면 내가 글씨를 입력을 하든지, 요 두 가지입니다. 근데 두 가지인데, 우리는 이제 만들어져 있는 캘리그라피 글씨, 예쁜 글씨를 불러올 거예요. 배경사진을 불러와야 되겠죠? 배경사진. 그러면 여기 왼쪽에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 플러스 터치. 그러면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여기 쭉 옆으로 밀어보시면 카테고리가 여기가 쭉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추석이 앞두면 보름달을 눌러보면 보름달에 어울리는 이미지들이 나와요. 보름달에 어울리는 이미지.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보름달이고 여기서 이제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 선택을 하시고 그럼 이미지가 불러와지죠? 선택했으면 이미지가 불러왔고 이제 여기다 글씨를 넣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추석 한가위 덕담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캘리그라피 글씨 여기 선택 여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예쁜 글씨들이 이렇게 쫙 올라와 있어요. 전체. 그럼 우리는 이제 추석이잖아요. 그럼 옆에 쭉 밀어보면 추석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추석이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추석이 아직 안 올라왔고 그냥 여기 가을에 관련된 걸로 한번 해볼게요. 가을. 자, 이렇게 가을 이제 그러면 쭉 올려보면
상당히 많은 가을에 관련된 이 캘리그라피 글씨가 있죠. 이 낙관이 있는 거는 주인이 있는 거고, 낙관이 없는 거는 이제 주인이 있긴 하지만 낙관까지 안 찍으시는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음에 드시는 글을 하나 선택을 딱 하시면, 자, 이렇게 글이 불러와져요. 하얀 바탕에 검정 글씨가 써져 있는 게 이제 불러와집니다. 불러와졌나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아까 없던 메뉴가 하나 떴죠. 밑에 합성하기가 떴습니다. 이걸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합성이 딱 돼요. 알아서 배경, 흰 배경이 싹 날아가고 글씨만 남습니다. 글씨만, 이미지와 글씨만 여기 남고, 지금 검정 배경이니까 이 검정 글씨가 써지니까 조금 어두우니까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시면서 각도나 크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각도나 크기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어두운 배경이다 보니까 이 검정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여기 하단에 메뉴가 5가지가 있는데 하향을 누르게 되면 글씨가 하얀색으로 바뀌어요. 하얀색으로 이렇게 바뀌시는 게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하얀색. 자, 이렇게 하얀색 바뀌었고, 이 상태로 원하는 위치에다 잘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오른쪽 상단에 V를 누르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저장. 쉽죠?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 메뉴들이 있는데, 자르기 같은 경우는 요 글씨를 자를 거냐, 글씨. 이미지를 자를 거냐, 이미지. 그럼 이거 가져오면 이미지를 내가 보이고 싶은 이미지 크기로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늘리셔도 되고, 원하대로 이렇게 좀 작게 이렇게 자르게 하면은 이미지가 좀 잘라지죠. 이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자르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밑에 메뉴 하양, 검정, 컬러. 이 글씨를 나는 컬러를 주고 싶다. 그럼 컬러를 누르시면 이렇게 컬러 그라데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컬러 그라데이션이 있으니까 이거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반전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흰 배경이었죠. 흰 배경이 어떤 게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반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반전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반전을 끄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제 마음에 드시면 자 V를 누르게 되면 얘가 저장이 되는데 광고를 한번 봐야 돼요. 광고. 네, 광고가 끝나고 나면 여기 이제 X 버튼이 뜹니다. 요런 버튼이 뜨든지 X 버튼이 뜨는데 이걸 누르고 X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저장이 됐어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가냐? 얘도 갤러리에 켈리 팩토리라는 앨범 폴더가 생성이 되고 거기에 이 글씨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앨범 폴더에 켈리 팩토리에 지금 만든 게 들어왔죠. 앨범 폴더에 뭐 사진 폴더로 가면 맨 앞에 있겠지만, 사진으로 가면 맨 앞에 있겠지만, 맨 앞에 여기 있겠지만 앨범 폴더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한다? 켈리 팩토리라는 앨범 폴더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바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한다? 공유 하시면 되죠. 공유 버튼 이렇게 만드는 게 아주 쉽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미지는 감성공장에서 준 이미지를 불러왔던 거잖아요. 근데 나는 내 걸 쓰고 싶어. 아까 보시면 여기 갤러리에 선택 있죠? 여기서 선생님 찍은 사진을 불러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누르면 내 갤러리 모든 사진이 보이는데 또 마음에 드는 게 있다 그러면 쭉 올려서 이제 글그램에서 가져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클릭하고 요걸 가지고 그럼 글씨도 바꾸자. 그럼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제 명언으로 이번에는 바꾸면 요런 식으로 글씨를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배경과 이미지. 그러면 여기도 흰색 글씨가 어울리면 흰색으로 바꾸고 요런 식으로 해줘서 써주면 딱 내가 원하는 글씨가 되겠죠. 역시 광고를 한번 뜨고 누르고 지나면 여기 X가 뜰 거예요. X. 자, 이렇게 광고. 그러면 저장이 됐다고 뜨죠? 이렇게 뜨고 처음 화면으로 가시면 되고요. 광고 제거하기 누르면 아까 뭐예요? 제가 구독 1,900원. 예, 월 1,900원. 예, 월 1,900원이니까 많이 쓴다면 필요하겠지만 그냥 광고 한번 보면서 그냥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홈에서 했을 때 이렇게 해서 글씨도 여기 글씨 캘리그라피 감성공장에서 주는 걸 써도 되지만 내 친구 중에 붓글씨 잘 쓰는 친구가 있어.
캘리그래피 잘 쓰는 친구가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그거를 사진을 딱 찍어. 그거를 여기서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갤러리에서. 이 사진을. 그러면 배경을 얘가 싹 날리겠죠. 그 붓글씨니까 흰 종이에 검정 글씨겠죠. 그거를 가져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컬러가 있으면 이게 배경 느끼 따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흰 배경에 검정 글씨 아니면 검정 배경에 흰 글씨 이렇게 쓰면 이런 것들은 갤러리에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상업적으로 사용은 불가라고 써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유료로 구독을 하게 되면 상업적이 가능한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상업으로 쓰는 것보다 그냥 카톡이나 문자로 주고받는 걸로 용도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사용하시는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낙과는 지우지 말고 사용하라고 이게 뜨죠. 이렇게 캘리그래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텍스트 입력. 나는 명언 같은 거 많이 알고 있어.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 입력을 하셔도 돼요. 입력을 하셔도 되고, 아니야. 나는 이제 교회 다니시는 우리 이제 신자님들, 기독교 신자심이나 아니면 천주교 신자님 같은 경우는 성경 문구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문구를. 그래서 텍스트로 가게 되면 이미지 선택만 있어요. 이미지 선택. 그 이미지 선택을 눌러서 원하시는 이미지를 불러오시면 되는 거고요. 이건 똑같아요. 똑같고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하기라는 메뉴가 바뀌었습니다. 이걸 눌러서 원하는 입력을 여기 문구 넣어서 입력을 하시게 되면 딱 입력하는 창이 뜨는데 요 상단에 메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감성글을 터치하시게 되면 아주 멋있는 글들이 명언이나 이런 글들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눌러보면 역시 이 글도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눌러보시면 인사말 해놓으면 봄 아니면 봄이면 이렇게 해줘도 되고 가을, 겨울이 없나? 가을이 없나? 가을이 있네요. 여기 가을 요걸 터치하시게 되면 요 글씨가 딱 들어와요. 바로 터치만 해도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우리가 이미지 키울 때 손으로 이렇게 쭉 늘렸잖아요. 얘는 그게 안 되고 여기 하단에 메뉴가 6가지가 있는데 이 메뉴를 활용하시면 돼요. 글씨 크기는 이걸로 요걸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글꼴도 무료로 얘가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폰트를. 그래서 원하시는 폰트를 다 보시고 싶으면 이렇게 전체 보기 눌러서 이제 이 다운로드 내가 쓰고자 하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다운로드가 되는데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폰트가 바뀌죠. 그리고 정렬 2줄 이상은 정렬이 가능해요. 가운데 정렬, 우로 정렬, 자로 정렬 요게 가능합니다. 자간, 줄간 요게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테두리 글자에 대한 테두리 배경 이렇게 넣어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시면 되고요. 자 됐으면 요걸 이제 V 누르면 되겠죠. 근데 나는 이게 아니라 성경 문구야. 성경 문구로 바꿔서 여기 보시면 신약 구약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책 뭐 마태복음서부터 해가지고 안 눌러지네. 갑자기 먹통이 됐네요. 자, 신약 구약 여기 선택이야. 신약 그 다음에 책 눌러서 마태복음 뭐 1장 1절부터 한듯이 쭉 다 있어요. 성경에 신약 구약이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안에 풀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장, 절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시면 이 글이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성경 문구로 나는 아침마다 지인들한테 보내주고 싶어 하면은 요렇게 만드셔도 됩니다. 성경 문구로. 아니면 여기 이제 감성글로 보내셔도 되는 거고요. 자기 확신, 여러 가지 시, 뭐 가을, 그 다음에 새해 인사, 크리스마스, 뭐 이런 식으로 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성공장까지 선생님이 썼는데, 이거 어때요? 써보시니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게 무료이기 때문에 충분히 쓰시는데, 지장이 없고, 아이폰, 그 다음에 갤럭시 폰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이제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이걸 안 하는 거는 지금 아이폰과 갤럭시 폰이 배경이 수채화처럼 바뀌었잖아요. 요게 조금 앱이 틀려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수채화처럼 바꾸는 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4시간 동안 쭉 달려왔는데 많은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어찌 좀 4시간 동안 도움이 되셨나요? 네, 괜찮으세요? 좀 더 배우고 싶은 생각도 계세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 노트북 LM을 활용해서 내가 직접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뭔가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시면 훨씬 더 빠르게 익숙하게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약 기능, 릴리스 AI, 그 다음에 노트북 LM, 그 다음에 생성형 AI인 제미나이, 챗GPT, 리튼 뭐 여러 가지 또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어디로 접목해서 쓸 건지 이것만 잘 활용하시면 그러면 업무에 좀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시간 단축, 그 다음에 그 더 혁신적인 일을 전 시민들을 위해서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